석파천은 그녀의 옷깃이 나풀거리고 자세가 아름다운데 정신이 팔렸다. 그는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이처럼 아름다운 여인을 본 적이 없어서 그녀의 도법을 보지 않고 멍하니 그녀의 멋들어진 자태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펼치는 도법의 순서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이었다. 수아는 녹슨 칼을 걷어들이고 뒤로 두 걸음 물러선 뒤 말했다. 칼을 걷어들인 후 반드시 내력을 돋우고 좌우를 살펴서 적이 암습을 가하지 못하도록 해야 해요. 이때 석파천이 넋을 잃고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본 그녀는 자기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을 짐작하고 슬쩍 물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저의 그 일초가 좋아요? 좋지 않아요? 석파천은 더듬거렸다. 그건. 수아는 짐짓 화를 내며 말했다. 알았어요. 오라버니는 금오파의 큰 제자가 되더니 저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초식은 안중에도 두지 않고 있군요. 석파천은 당황했다. 미안하게 됐소. 나는 당신이 너무나 예뻐서 도법을 구경하는 것을 잊어버렸소. 수아 소저, 어디 한번 다시 펼쳐보시오. 수아는 일부러 앙칼지게 말했다. 펼치지 않겠어요. 왜 또 수아 소저라고 부르는 거예요? 석파천은 자기의 손바닥으로 이마를 툭 치며 말했다. 이것 정말 자꾸 까먹기만 하는군. 수아, 다시 한번 펼쳐 보여주시오. 수아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좋아요. 다시 한번 펼치겠어요. 그러나 3번까지 펼칠 기운이 없으니 잘 기억하세요. 그녀는 자세를 가다듬고 칼을 옆으로 밀면서 왼쪽으로 날았고 오른쪽을 찌르는 것처럼 하면서 위로 쳐내어 아래로 내려찍고 칼을 안을 듯 하면서 1초를 다 펼쳤다. 이번에 석파천은 정신을 가다듬고 그녀의 손놀림과 보법 그리고 칼이 휘둘러진 위치를 일일이 기억했다. 수아는 재차 그가 칼을 걷어들였을 때 적의 암습을 방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설명했다. 그는 녹슨 칼을 받아 수아가 펼친 대로 해보였다. 수아는 그가 정확하게 배운 것을 보고 속으로 매우 기뻐했다. 오라버니 정말 훌륭해요. 정말 총명해요. 이 1초의 도법은 방고측격이란 것인데 칼날이 이르는 곳에다가 내력을 쏟아내야 해요. 석파천은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다. 이 1초는 정말 훌륭하오. 갑자기 왼쪽으로 뻗쳤다가 갑자기 오른쪽으로 뻗치는가 하면 위로 뻗쳤다가 아래로 떨어지니 적이 반격할래야 반격할 수가 없겠소. 수아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이 1초의 오묘한 점은 사람을 용서하는 데 있어요. 일단 무공을 겨루게 되었을 때 쌍방이 위태롭게 되고 패하게 되면 죽거나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이 상례예요. 그녀는 빤히 석파천을 바라보며 다시 말을 이었다. 오라버니가 상대방보다 실력이 많이 뒤진다면 어쩔 수 없지만 상대방과 실력이 비슷할 때면 막상막하로 싸울 수가 있을 거예요. 이때 이 1초 방고측격은 자기 몸을 보호하고 상대방에게 상처도 입히지 않는 수법이에요. 석파천은 그녀가 나무에 기댄 채 매우 힘겨워하는 것을 보고 말했다. 피곤한가 보오. 앉아서 쉬도록 하시오. 수아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앉아서는 물었다. 저의 말을 들었어요? 석파천은 고개를 끄덕였다. 다 들었소. 이 1초는 방고 뭐라 하더라. 이번에 그는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것이 아니라 방고측격이라는 4글자가 오늘 따진 수거인지라. 그 뜻을 몰라 제대로 설명하지를 못한 것이었다. 수아는 그가 쩔쩔매며 초식의 이름을 대지 못하자 말했다. 또 정신을 딴 곳에 팔았군요. 고개를 돌리고 나를 바라보지도 말아요. 이 한마디 말은 농담 삼아 한 것인데 석파천은 정말 고개를 돌리고 그녀를 쳐다보지 않았다. 수아는 웃으며 말했다. 이것은 방고측격이라는 거예요. 오라버니, 무림 인사들은 모두 다 지는 것을 싫어해요. 명성을 떨친 사람이 만약 오라버니에게 상처를 입게 되었을 때는 별 문제이지만 패하게 되었을 때는 자기 자신이 죽음을 당한 것보다 더 괴로워하게 돼요. 따라서 무공을 겨루게 되었을 때
될 수 있는 한 상대방에게 여유를 남겨주어야 해요. 그녀는 잠시 여유를 두었다가 다시 말했다. 오라버니가 이기게 되었을 때 이와 같은 일초를 펼쳐 보이세요. 동쪽으로 쳤다가 서쪽으로 찌르는 수법의 구경꾼은 눈이 부셔서 제대로 칼날이 어디로 뻗쳤는지 갈피를 잡지 못할 거예요. 그러다가 오라버니가 뒤로 두 걸음 물러서서 무기를 거둔다면 다른 사람이 볼 때 누가 이기고 졌는지 분간하지 못할 것이며 적에게 체면을 세워주는 결과를 낳게 되고 원한도 적게 맺게 되는 거예요. 이어 그녀는 궁리를 하며 천천히 말했다. 거기다가 오라버니가 귀하의 건법이 절묘하니 불초가 탐복해 마지 않소이다. 오늘 승부를 내지 못했으니 이로써 그만 덮어두기로 하고 서로 친구가 되어 사귀는 것이 어떻겠소이까? 하는 식의 한마디를 하게 된다면 상대방에서 오라버니가 일부러 양보한 것이고 또한 자기의 체면을 깎지 않았다는데 감격하여 10중 8구 친구가 될 거예요. 석파천은 그녀의 조리 있는 말에 탐복해 마지 않았다. 수아는 나이도 어린데 어떻게 그토록 잘 알고 있어? 정말 그 방법은 멋있을 것 같은데? 수아는 웃으며 말했다. 저의 이야기는 끝났어요. 이제 고개를 돌려보세요. 석파천은 고개를 돌려보니 그녀의 얼굴에 봄바람이 부는 듯 화사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석파천은 그 순간 자기의 가슴이 출렁이며 파동치는 것을 느꼈다. 수아는 부끄러운 듯 얼굴을 붉혔다. 제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어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또 말하는 것을 듣고 하니까 자연 알게 된 것뿐이에요. 석파천은 말했다. 내가 다시 한번 펼쳐 보이겠소. 그러면 다시는 잊어먹지 않을 것이요. 그는 몸을 날리더니 녹슨 칼을 쳐들고 방고측격을 2번이나 펼쳐 보였다.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매우 훌륭해요. 조금도 잊지 않았군요. 석파천은 싱글벙글하면서 그녀의 곁으로 가 앉았다. 참, 제가 이 방고측격을 가르쳐 주었다고. 절대로 할머니께 말씀하지 마세요. 석파천은 말했다. 그렇게 하겠소. 할머니가 아시게 된다면 결코 기뻐하지는 않을 테니까. 수아는 정색을 하며 물었다. 오라버니는 어째서 할머니가 기뻐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나요? 석파천은 말했다. 그거야 금오파의 제자가 다른 문파의 무공을 배웠으니까. 할머니가 좋아하지 않는 것도 당연하지 않겠소? 수아는 빙그레 웃었다. 호호. 금오파라니. 할머니도 정말 어린애 같으시단 말이에요. 석파천은 빙긋이 웃었다. 정말 할머니는 어린애 같은 데가 있어. 정불사 할아버지가 병나도에 가서 쉬시라고 할 때 갔다 오면 되는 것을. 왜 하필이면 강물 속으로 빠져 자살을 해야 하는지 그것이 바로. 그는 잠시 여유를 두었다가 다시 말했다. 기껏해야 병나도가 놀기 좋은 곳이 아니라는 것뿐이지. 큰 상관이 있는 일은 아니잖소? 내가 보기에 정불사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퍽 잘 대해주고 있는 것 같았소. 할머니가 계속 그에게 욕지거리를 퍼붓는데도 그는 성질을 내지 않았소. 오히려 할머니가 그에게 매우 거칠게 대들곤 했지요. 수아는 미소 지었다. 제자가 사부님을 비난하다니 제가 할머니에게 일러 바치겠어요. 할머니가 크게 화내실 거예요. 석파천은 그녀가 하는 말을 듣고 약간 당황해서는 말했다. 아니요.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않겠소. 수아는 그가 당황해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얌전한 사람을 골리는 것은 나쁘다고 생각했다. 그녀가 석파천에게 방고측격이라는 일초를 가르쳐준 데는 그녀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었다. 그녀는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다. 오라버니, 나에게 한 가지 약속해 주세요. 다른 사람과 손을 쓸 때 살인을 하지 않고 사람을 해치지도 않으며 상대방의 체면도 깎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오라버니가 약속을 해주시면 고맙게 생각하겠어요. 그리고 저는 보답할 길이 없어 먼저 이곳에서 큰절을 하여 사의를 표하겠어요. 그녀는 즉시 몸을 굽히고 큰절을 하려고 했다. 석파천은 깜짝 놀라 말했다. 아니, 어째서 나에게 큰절을 하시는 게요?
그는 다급한 김에 자기 자신 역시 큰절로써 발레했다. 이때 십장 밖에서 여자의 녹이 어린 음성이 들려왔다. 쳇, 염치 없는 것들. 당신은 다른 여자와 또다시 천지교배의 예식을 올리는군요. 바로 정당의 음성이 아닌가. 석파천은 깜짝 놀라고서 일어서며 부르짖었다. 아이고, 띵땅이다. 아니나 다를까 정당이 숲 저쪽에서 이쪽으로 달려오고 있었고 그녀의 뒤로 정불삼이 따르고 있었다. 석파천은 두 사람을 발견하자 그만 혼비백산하고 말았다. 재빨리 그는 허리를 굽히고 수아를 팔에 안고서 꽁지가 빠져라 하고 달아났다. 정불삼의 신법은 번개같이 빨랐다. 몇 번 몸을 날리지 않아 이미 석파천을 추월해 그의 앞길을 가로막았다. 석파천은 어이쿠 하는 비명을 지르면서 비스듬히 왼쪽으로 몸을 날렸다. 그는 경공신법이 정불삼에 비하면 훨씬 뒤떨어지는 데다가 한 사람을 안고 있으니 삽시간에 길이 막히곤 했다. 이 무렵 정당 역시 그의 등 뒤로 쫓아오게 되었는데 석파천은 그녀의 손에 유엽도가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을 보고 속으로 더욱 놀라 마지 않았다. 이때 정당이 노해 부르짖었다. 그 계집년을 내려놓아. 내가 단칼에 그녀를 찔러 죽이고 말겠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두 사람은 끝장이니 그리 알아라. 석파천은 깜짝 놀라 말했다. 안 돼. 안 돼. 정당은 휙하니 칼을 들어 수아의 머리통을 내려치려고 했다. 석파천은 깜짝 놀라 두 발로 땅을 차며 몸을 옆으로 날렸다. 그는 정당이 혹시나 수아를 죽이게 될까봐 자기도 모르게 기운을 쓰게 되었는데 기운은 신과 융화되고 그리하여 기운은 뜻에 따라 생겨나게 되었다. 한 줄기 웅후한 내력이 발바닥에서부터 뻗어나오자 휙하니 그의 몸뚱이는 허공을 떠올랐다. 그의 몸은 제일 키가 큰 나무의 높이보다 더 높이 솟아올랐다. 그와 같이 높이 치솟게 되자 정불삼과 정당은 깜짝 놀라게 되었으며 석파천은 허공에서 큰 소리로 비명을 내질렀다. 어이쿠! 이와 같은 상태에서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면 발목이 부러질 것이고 정당의 손에 수아가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그는 생각한 것이었다. 이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을 때 그는 한 소나무 가지 위에 내려서게 되었다. 당황한 그는 힘주어 그 나뭇가지를 발로 차려고 했다. 좀 더 멀리 피하자는 생각에서였다. 그 순간 뚝 하는 소리와 함께 나뭇가지가 부러지면서 그의 몸뚱아리는 앞으로 수장을 퉁기듯 날아갔다. 나무를 스치는 바람소리가 휙휙 일며 그의 몸은 쏜살처럼 빠른 속도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었다. 이때 품속의 수아는 말했다. 아래로 떨어질 때 기운을 가볍게 쓰세요. 그리고 좀 더 탄력 있게 발로 차도록. 그녀의 한마디가 끝나기도 전에 석파천의 두 발이 다시 한 그루 소나무 가지 위로 떨어지게 되었다. 석파천은 그녀의 말대로 무릎을 슬쩍 구부려서는 약간의 공력을 거두어들였다. 그 순간 그 나뭇가지가 출렁이면서 아래로 약간 굽혀졌으나 부러지지는 않았고 오히려 그는 비스듬히 앞쪽으로 퉁겨날 수 있었다. 이번에 그는 더욱더 멀리 그리고 더 높이 퉁겨지게 되었다. 정당의 욕지거리가 여전히 들려오기는 했으나 점차 그 소리가 멀어져 가고 있었다. 석파천은 몸을 날렸다 뛰어내렸다 하는 것이 매우 재미있었다.